예, 오늘 첫 인터뷰는 국민의힘 당선자이자 현역 의원이십니다. 저는 이분을 불사조 이런 이미지로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도권에 연속으로 5선을 하신 분입니다. 여권에서는 유일하다고 하는데 이 5번 중에 2번은 또 무소속으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인천 동구 미추홀구에서 당선되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인터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그렇게 예. 위기를 다 이겨내셨어요? 저는 이 진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성. 예. 예.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을 어떤 출신 지역이나 당이나 어떤 이념성, 이런 것은 전혀 배제하고 그 사람 그 자체, 그걸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대가족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또 그러면서도 이 정치는 기본적으로 서비스다. 서비스. 내가 먼저 찾아가야지 찾아오기를 기다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비법이라면 비법이네요. 비법은 여러 개 많고요. 더 있어요? 다음에 우리 이수덕님께 한번 말씀드릴게요. 비법은 많고요. 네. 제 절친 중에 우리 윤상현 의원과 절친으로 계신 분이 있는데 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예. 진짜 암기는 달인이다. 사람 이름은 정말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버리신다고 그러대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도 많이 잊어버립니다. 그래요? 잊어버리는데 네. 순간에 이제 이렇게 그걸 잘하는 거죠. 순간에 몇십 명 있어도 네. 이제 회식을 한다, 한다 그러면 이제 한 4, 50명이다 하면 4, 50명하고 쫙 그렇게 술 한 잔씩 이렇게 받고요. 네. 그 순간에 한 4, 50명이 딱 기억을 해내면 이제 그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많이 잊어버립니다. 그걸 어떻게 기억해요? 순식간에? 하여튼 이렇게 좀 그런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나중에 제가 뵈면 그 비법은 좀 배워보고 싶습니다. 예. 하나만 제가 또 관련해서 소개해드리면 대체 공휴일 제도를 처음으로 입법 발의하신 모양이죠? 맞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요. 대체 공휴일 입법을 최초로 제가 발의했거든요. 미국하고 일본하고 심지어 중국, 대만도 있는데 왜 우리는 이게 없을까? 이번에 5월 5일이 이제 공휴일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공휴일을 잃어버린다는 느낌이 드니까 그렇죠, 그 다음날 월요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하자. 제가 엄청 주장했더니 어느 날 그때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정무수석이 맹형규 수석이었어요. 윤 의원 이거 하면 안 돼. 왜 그러냐. 대통령께서 이거 놀자는 거 아니야. 놀자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휴일을 연속적으로 줌으로써 또 소비 진작을 시키기 위한 경제 활성화 법안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임기가 이제 이제 임기가 다 이제 끝나는 게 다가올수록 그 발상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지능 확대에 가서 이 법안은 놀자는 게 아니라 생산성 진작을 시키고 또 소위 말해서 소비 진작을 시키는 이런 법안이다.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다음 박근혜 정부에서 통과하게 된 겁니다. 의미 있는 일 하셨네요. 제가 그래서 대체 공휴일하면 윤상현입니다. 제가 만든 법안입니다. 저도 대체 공휴일을 누린 사람이니까 고맙습니다. 이번에도 어렵게 당선이 되셨는데 과거에 무소속으로 나가셨을 때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셨는데 그때가 힘들었어요? 아니면 이번이 힘들었었어요? 저는요 선거운동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금방 합니다. 선거운동원분들 하는 말씀이 이번이 더 어려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어려웠냐 그랬더니 정권 심판론 바람이 너무 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거는 바람과 구도의 싸움인데 이 바람이 너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민당 후보분하고 3, 4개월 전에는 여론조사 차이가 엄청났거든요. 그게 선거 가까울수록 거의 똑같아지는 상황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지역이 이러면은 수도권 다른 지역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제 제가 본회의하면서 옆자리에 김학영 의원이 있습니다. 김학영 의원이 그러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이길래 이길 수 없는 선거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 자기가 안성에서 본투표에서 3,500표 이상을 이겼는데 관외 투표에서
관외 투표에서 오는 사람들, 또 새로 들어온 뭐 젊은층 아파트, 도저히 사람을 유권자들 만나려면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 분위기에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 형, 그러면은 솔직히 이 현장 투표에서 많이 얘기해야 된다. 방법은 현장 투표에서 압도적이어야 우리가 그걸 상쇄한다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어저께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옆자리에서. 그게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수도권에서 이렇게 절박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당을 위해서 이제 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위기에 대해서 모르는 거. 그러니까 김학의 의원이 가장 지금 애태우는 게 뭐냐면은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냉탕에 있는데 냉탕에서 이게 차갑다 하더라도 온탕에 있는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남 중심당의 체질적 한계. 아무리 수도권이고 하더라도 온탕에 있는 분들은 알래 알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수도권의 이 감성을 한번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 제가 혁신 세미나 하면서 당선자, 낙선자 같이 정말 어떤 총회 같은 걸 통해서 한 1박 2일 동안 한번 초저하게 한번 고민해보고 또 토론을 해보자. 그리고 당선되신 분들이 수도권 험지에 와가지고 한번 이제 이 체험, 지옥 체험 한번 경험도 해보자. 이런 식의 이제 제안도 해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이 총선 백서에 담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총선 백서에 대해서도 조정훈 의원이 왔습니다. 형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해서 방법은 이거다. 심층 면접을 해라. 심층 면접. 총선 심판에 바람이 불었다. 당정 관계가 어떻다. 뭐 이런 소위 말해서 거시적인 얘기 말고 왜 이 지역구에는 이런 식의 공천이 이루어졌는지 공천심사위원장, 뭐 당 대표, 뭐 예를 들어서 대행했던 비대위원장, 뭐 사무총장 이 얘기를 다 드려야 된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요. 지난 4년 전에 총선 백서가 전혀 도움이 안 된 거예요. 총선 백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이 있었고요. 김세현 의원도 있었고 박안수 사무총장이었고 이석연 이제 그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그때 공천한 걸 보면서 제가 무소속에 있으면 정말 한탄을 했어요. 한탄. 세상에 이런 공천이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공천이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김태흠, 정양석 제 사무총장한테 총선 백서 만들면 나를 위원장 시켜라. 내가 어떻게 공천됐는지 다 안다. 그래서 심층 면접 황교안 대표부터 예를 들어서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 이석영 부위원장, 김세연 또 박완수 5명에 대해서 이 지역이 왜 공천이 됐는지 다 밝히면 철저하게 진상규명한다. 이걸 해야 우리가 다음에 어떤 공천해가지고 장난을 못 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안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조정훈 의원한테 무조건 공천에 관여하는 사람들 전부 다 심층 면접을 해서 지역과 이 분이 된 후보자가 된 그 논리, 레셔널이죠. 레셔널을 근거를 대라. 하고 검사가 치조하듯이 해야 우리 공천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게 세상에 만천하에 알게끔 해야 우리가 공천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고 이기기 위한 공천을 한다. 장난 못 친다.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그 이태원 특별법이요. 여야 간에 합의 처리되니까 정말 보기 좋던데. 그게 1시간 만에 또 깨져버렸어요? 맞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협치하기가 어렵습니까? 이제 협치라는 게 참 그 모처럼 만에 이제 그 여야 영수회담이죠. 720일 만에 영수회담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서로 양보를 했거든요.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 계속 주장한 것은 특조위의 권한 문제입니다. 영장 청구 의뢰권이라든지 직권조사 권한을 좀 빼달라. 그걸 빼줬습니다. 빼주고 이제 여야 이제 협치로 해서 이태원 특별법을 통과시켰는데 바로 이제 민당 지도부에서 이제 최강병 특검법안을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어제 윤재욱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면은 국회의장이나 홍익표 원내대표나 전혀 속였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요? 여야 합의 처리하고 안 할 것 같더니만은 갑자기
이제 의사 일정 변경안을 올려서 결국에는 이제 강행 처리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방 깨져버렸습니다. 어제 홍익표 원내대표가 저희 방송에 나와서 꼭 할 거다라고 장담하셨는데 어제 저희 그러니까 라디오를 안 들으셨군요. 할 거다라고 했는데 어제 윤재호 원내대표는 아니라는 거라 본인이.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법안은 이제 야당의 단독 처리로 통과가 됐잖아요. 예. 지금부터 이제 이거 어떻게 할 건지가 문제인데 우리 의원님은 이 법안, 특검 법안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 최모 상병의 이제 순직 사건 아닙니까? 네. 그에 대한 진실 규명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정말로. 또 어떤 수사 외압도 반드시 해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한번 보십시오. 계속해서 공수처에서 그 수사 관련자, 소위 말해서 혐의자들, 피의자들을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김기환 그 사령관 놓고 가기로 돼 있고요. 어제 그저께는 이제 박경훈 이제이란 분, 또 유재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공수처에서 왕성하게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 경찰은 경찰대로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수처에서 계속 수사하고 있는데 공수처라는 게 뭡니까? 이 현재 민주당 분들, 문재인 정부에서 공정한 수사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공수처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공정한 수사를 하기 위한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그러한 공수처가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못 믿겠다. 또 특검을 한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절차적으로 특검에 가기에는 절차적으로 미성숙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야 간에 추후 계속해서 협의를 통해서 다음 국회에서 논의를 해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 안건이 이제 그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게 한 30일 정도 됐습니다. 자동 상정되려면 이제 60일이 돼야 되거든요. 60일이 되면 5월 29일 현 21대 국회 임기를 지나가 버리니까 어제 그냥 상정을 해버린 겁니다. 김진표 의장이 뭐 그 전날 박지원 대표께서 여러 가지 뭐 욕설 파문도 있고 그랬습니다만은 이분이 많이 압박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언론의 분위기를 보면 조금씩 달라요. 지금 이제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민주당이 좀 과속한 거 아니냐. 그래서 경찰과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그 다음에 이제 논의하는 게 맞다라는 입장을 취하는 언론사 사설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어떤 언론사는 대통령실과 대통령도 이해 당사자 아니냐. 그런 만큼 거부권 행사는 명분이 없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일단은 이제 이거는 절차적으로 미성숙입니다. 아직까지 특검이 되기에는. 그래서 이게 이제 거부권이라기보다는 거부권 하니까 이제 어감이 안 좋은데 제2 요구권입니다. 그렇죠. 제2 요구권. 그러니까 대통령의 제2 요구권 행사는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이 법안에 어떤 하자가 있다면 언제든지 이제 제2 요구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제2 요구권에 대해서 협상의 당사자인 여당 지도부가 그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특검의 또 내용에 들어가면은 이 대한변협이 4명의 특검을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4명의 특검을 추천하게 있는데 4명의 특검 중에도 2명만 민주당 단독으로 추리거든요. 민주당 단독으로 추린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라. 이 내용을 들어가도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협의할 대상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내 문제로 좀 가보겠습니다. 지금 원내대표 선출 관련해서 좀 진통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윤상현 의원님은 이철규 의원에 대해서 불출마하는 게 대통령을 위해서 좋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던데. 왜 그런 겁니까? 이분은 사실 이제 총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분입니다. 지난 강서구청장 10월달이죠. 보궐선거 전에도 사무총장을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물러나셨어. 그렇다가 또 인재 영입위원장, 또 공천관리위원으로 오셨기 때문에 총선 패배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분이다. 그래서 이분은 자숙하는 게 맞다. 그게 또 당내 대체적인 분위기고요. 또 말씀하신 언론의 분위기도 다 자숙하시는 게 낫다라고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의 입장은 진짜 자기가 악역을 마다하지 않겠다 하는데 그분의 악역이라는 게 결국은 뭐 이제 야당하고의 이제 투쟁, 자기가 한번 헌신적으로 당과
대통령을 위해서 싸워보겠다. 그런 열정은 높이 평가합니다. 네. 그러나 진짜 악역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자숙하고 반성하겠다. 내가 네. 백의종군하겠다. 그래서 불출마 선언하신 게 훨씬 더 그분을 위해서도 우리 당을 위해서도 좋겠다. 또 대통령을 위해서도 이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께서요. 경험 있고 친화력도 있는 분이 원내대표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윤상현 의원님을 추천하셨는데 의사 없으세요? 이게 원내대표는 이제 여러 가지 원내대표는 보통 이제 그 선수로 하면 3, 4선 그렇죠.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당의 가장 큰 문제는 혁신을 해야 됩니다. 혁신. 저는 세상에 이런 대참패를 겪었거든요. 소위 말해서 수도권에서 87년 이후에 120석 미만 된 경우 지난 총선 때는 이제 수도권 121석 중에 16석 했고요. 16석. 이번에는 19석, 121석에 19석인데 87년 이후에 우리가 결국에서 총 의석수가 지난번엔 108석, 이번에 108석, 지난번엔 103석 아닙니까? 총 의석수가. 120석 미만은 내려간 경우가 87년 이후에 딱 2번입니다. 4년 전하고 2번. 그리고 집권 여당 사상 이렇게 대참패를 경험한 적도 없고요. 보수정당이 3연패한 적도 없습니다. 지금은요. 정말 혁신해야 됩니다. 이 당 저대로 두면 저거는 완전히 망하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당 중앙을 폭파시켜라. 이런 의지를 가지고 덤벼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제가 옛날에 문화혁명 같은 거 보면요. 모택동이가 홍위병을 상대로 해서 공산당 본부를 폭파시켜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당을 사랑하는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분들께서 저 당 중앙을 누구를 사람은 아니라 당 중앙을 폭파시켜야 될 때다. 정말로 전면적인 체질 개선을 하고 뜯어고치지 않으면 이거는요. 내후년 지방선거 대선뿐만 아니라 4년 선거는 이미 4년 선거 이렇게 저 혼자 생각하면은 알겠습니다. 똑같은 인식의 반복이 될 겁니다. 수도권은.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제가 이런 말씀을. 지금 말씀 들어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 대표에 도전하시는 거죠? 아니 근데 이거를 도전이다 아니다 하면은 제가 말하는 이거에 대해서 진정성이 바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당이 지금 가야 할 방향 또 무엇을 목표로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의 비전, 목표를 제시하는 거거든요. 제시하는 데 있어서 제가 앞장서고 이제 치고 나가는 상황입니다. 왜? 제가 처절하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소위 말해서 어느 특정 지역 당선인분들이 이런 생각을 못 하세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누구냐? 수도권 험지에서 낙선한 사람들, 또 저 같은 사람들, 원외위원장들도 저하고 똑같이 절규를 합니다. 지금 아니면 못 들어가. 완전히 저 당은 완전히 처음부터 진짜 밑뿌리부터 뜯어 고쳐야 됩니다. 의원님, 그런데요. 제가 보기에 우리 의원님하고 안철수 의원하고 나경원 의원, 유승민 전 대표 이런 분들이 나와서 당대표 경선을 하면 그 빅매치 아닙니까? 흥행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악역을 지금 자임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나경원 의원은 이제 나이 연대로 좀 시동을 건 것 같아요. 본인들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나이 연대 흐름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사실이군요. 그 나이 연대 흐름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런데 나이 연대는 소위 말해서 총선 민심에 역행하는 거죠. 한마디 이건 담합행위입니다. 담합이고 야합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게 이제 드러나니까 이제 본인들은 이제 아니다 강하게 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가깝습니다. 주장하는 게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걸 되게 찬성합니다. 알겠습니다. 빅매치면 좋겠는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이른바 당심이 100%인 전대룰 바꿔야죠. 바꿔야 됩니다. 이 전대룰은 왜냐? 이게 이제 윤심 친윤 이제 핵심 분들이요. 작년에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전대룰을
이제 7대3이었죠. 그때 당심이 7, 민심이 3이었는데 100% 당심. 근데 사실 그 제가 뭐 영국의 보수당 이제 대표를 뽑거나 일본 자민당 총재를 뽑을 때 물론 거기도 다 당심 100%로 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민심은 대한민국 이 정치 정당에 있어서 민심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심을 일정 부분 넣었는데 결국 당원 100%로 갔거든요. 당원 100%를 갔는데 또 김기현 대표가 이제 선출이 됐다가 또 낙마하시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당이라는 것은 민심의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민심의 따가운 해초리를 맞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민심을 받드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전대로를 고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7대3이나 5대5 이런 정도로는 바꿔야 된다는 거죠?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 5대5 정도 돼야 대폭 바꿔줘야 저 당이 변화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느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다 돼가지고요. 우리 윤상현 의원님 당대표 출마 선언 하시고 한 번 더 나오시죠? 예.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인터뷰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